그나저나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에 집착을 했을까요? 엄마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냥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일관된 이미지는 완벽주의자, 약간 속된 말로 독한 사람, 대단하신 분인 건 확실합니다. 공부를 정말 좋아한 건 엄마였던 것 같아요. 늘 전교 1등이었대요. 문제는 외할아버지였어요. 공부시킬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딸이니까. 여자라서. 엄마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잠 안 자고 공부해서 결국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셨네, 어떻게 네. 보면 또. 대학 졸업하고 엄마는 일본으로 갔어요.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났고 사랑했고 결혼했고 그리고 그 좋아하던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꿈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결혼 생활은 그런데 순탄치가 않았어요. 결혼했는데 또 자기가 판단한 남편의 모습이 정말 아니었던 거죠. 툭 하면 싸웠어요. 한 번 싸우면 대여섯 시간씩 이어졌고요. 싸움이 길어지면 아내는 분을 못 이겨 쓰러지곤 했어요. 그럼 준수 아빠는 또 집을 나갔대요. 힘들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가 집으로 나오고 뭐 안 들어갈 때는 한 달씩 안 들어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갖다 그냥 당구 치고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삶들 그렇게 살았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참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죠. 법원에 가기로 한 바로 그날 아침이에요. 아내가 병원에 먼저 가세요. 이유는 짐작이 되시죠? 왜? 설마. 아이가 생겼습니다. 야, 준수가 생겼구나. 아이를 지우니 마니 그걸로 또 한참을 싸웠어요. 아이를 갖고 내내 싸웠다는 얘기 아닌가? 네. 태교가 부부싸움이었네. 그때 아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었죠. 애 나오면 헤어지기로 하고 애가 나왔으니까 애가 축복이라니 뭐 그런 말은 일단 거리가 먼 것이야.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준수예요. 봐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쪽에 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같이. 미안해. 지금 여기 앉아서 나가서. 자, 하나, 둘, 셋. 너무 귀엽죠? 예쁘기도 예뻤지만 준수는 머리가 정말 비상했어요. 스펀지 같다고나 할까요?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쭉쭉 빨아들여요. 준수 엄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이한테 올인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엄마의 꿈은 준수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준수였으니까요. 준수만 있었다고 봐야지. 내가 누군가의 꿈이자 희망이다.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있을까요? 내 꿈이 뭔지도 알기 전에 일단 엄마의 꿈부터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엄마가 꿈꾼 아이의 미래는 과연 뭘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한 20년짜리 교육 플랜을 저 태어날 때 다 짜고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로드맵을 다 짜셨구나. 트루먼 쇼 주인공이 자기의 계획된 삶을 발견했을 때 충격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섬찟했어요, 그때는. 엄마의 플랜은 이거였어요. 명문 외고, 서울대, 외교관. 그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정하셨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뭘 시키고 이 나이 때는 뭘 시켜서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려는 목표가 있으셨다고 했어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A군.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적은 종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1년치 계획은 보통 학상 다이어리에다가 좀 굵직한 것들은 그렇게 쓰고 한 달짜리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비포에다가 이렇게 줄 직접 그어가지고 표를 만들었거든요. 이날에는 이 중에 뭘 했는지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운동, 독서, 신문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씩 쓰던 계획표가 또 아, 있어요. 숨 막혀. 되게 구체적으로 적죠. 무슨 문제집을 풀 거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영어 공부에도 어떤 영어 공부를 할 거고 이걸 이제 쭉 적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줄넘기 1000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 계획을 다 적어요. 진짜 마이크로 매니지를 했구나. 그건 프로그래밍이네. 계획표가 아니고 그쵸? 세상에. 그럼 이제 체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찍찍 그으면서. 하나씩 클리어할 때마다 찍 그으면서 체크, 체크, 체크. 올 클리어하면 쫙쫙 찢어서 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올 것이 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이 생기셔서 이제 아예 딴 살림을 차리셨다고. 엄마 목소리는 조금 기죽은 것처럼 들렸어요. 별로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빠랑 따로 산 지가 6개월이 넘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는 부모님이 거의 세상 같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함을 영향을 불안하죠. 네. 그렇죠. 기둥이 두 개가 막 흔들리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약간 마음을 확 닫았던 것 같아요. 벽이 되게 굳건해졌어요. 그때 확 선 그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의 공부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네 애비한테 복수해야 된다. 너가 성공해서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서 한 게 없다고 말해줘야 된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이 커질수록 더 저한테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순간부터 준수는 공부가 싫어졌다고 해요. 결국 엄마가 그토록 바라던 외고 입시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덧 준수는 18, 고3이 됐습니다. 고3 되었을 때는 최악이었죠. 뭐. 그리고 그해 봄, 아빠가 정식으로 이혼 통보를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벼랑 끝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엄마는 부쩍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체벌이 추가됐어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고3이니까 정신무장을 해야 한대요. 이틀째가 되니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때 밤을 새고 혼이 났었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요.
그때 밤을 새고 혼이 났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잔다고 안방에서 누우시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실 책상에 앉으려는데 엉덩이를 댈 수가 없어요. 간밤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요. 그냥 너덜너덜했어요. 뭐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고 앉았습니다. 그날 계획표 뭐 짜네 마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잠깐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맞자고 할 때 철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날 세상이 끝난다고 느꼈어요. 학부모 입시 상담이 보였어요. 근데 뭐 입시 면담 가서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성적 위조한 것도 다 들통나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나오실까? 전날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유, 엄마 시신은 안방에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 뒀어요. 거기 두고 옮긴다거나 숨긴다거나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도 안 닫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문 닫고 그 뒤로 계속 그 거실에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뭐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 환청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고3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은 군도 결국 피해자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 일어나기 전 3일 동안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도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었답니다. 사건 전 준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최저 형량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